1969년 7월 17일 미국 케이프 케네디 우주기지에서 아폴로 11호 발사 109시간 10분 35초 후 여기는 고요의 바다. 이그로 착륙 완료. 달 착륙선에서 이제 내립니다.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1961년 침팬지 햄은 15개월간의 지옥 훈련을 마치고 17분간 우주를 경험했다. 인간 대신 우주비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60년 암수 한 쌍의 강아지, 네 번째 지구 궤도를 돌다 치명적 발작을 했다. 이후 인간의 우주여행 계획은 지구 궤도 한 바퀴로 수정되었다. 1957년 떠돌이개 라이카, 우주에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 과열과 공포 속의 우주선 캡슐 안에서 사망. 195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수많은 동물 우주비행을 시도하여 어떤 동물도 산채로 귀환시키지 못했다. 그 후로도 1973년 한 쌍의 거미가 중앙신경계의 작동을 시험받고 돌아왔다. 1998년 9마리의 바퀴벌레가 생존력의 한계를 시험받고 돌아왔다. 2005년 정갈 한 마리가 우주궤도에 올라 생물체가 받는 스트레스를 시험받고 돌아왔다. 우주여행에 앞서 로켓이란 단어란 무엇인가? 문헌상에 남아있는 로켓의 기원은 12세기 중국어로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이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을 비롯한 일단의 독일 연구진은 1937년부터 군사무기용 로켓의 개발에 착수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1942년 10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로켓 A4의 발사에 성공했다. A4 로켓은 1톤의 폭약을 장착하고 5,500km 속도로 520km를 날아갔다. A4 로켓은 V라는 별명 내지 코드명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V란 보복무기를 의미했다. 실제로 V2 로켓은 영국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 로켓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핵탄두를 실어 나르기 위한 대량 살상 무기,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다.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항공기에서 로켓으로 바뀜으로써 로켓 기술이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 우주 경쟁의 시기로 진입한 것이다. 1957년 소련은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지구궤도에 쏘아 올렸다. 이듬해 미국 또한 인공위성 익스플로러를 지구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의 로켓 개발 책임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V2 로켓 개발자였던 폰 브라운 박사였고, 그는 이후로도 줄곧 미국의 우주탐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지금껏 미국 우주탐험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1957년 11월 3일 생명체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라이카라는 개가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하여 7일간 지구궤도 위에 머무는 데 성공했으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라이카는 시베리어노스키 계열의 잡종견으로 모스크바의 길거리를 헤매던 떠돌이 암캐였다. 당시 소련 당국은 생명유지 장치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라이카가 고통 없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2002년에 러시아의 디미트리 말라셴코프 박사는 당시 라이카가 우주비행에 나선 지 대여섯 시간 만에 과열과 공포 속에서 사망했다고 뒤늦게 폭로했다. 1959년 에이블과 베이커라는 원숭이가 미국의 우주선에 태워져 9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뒤 무사히 생還했다. 본격적인 우주비행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당시 에이블과 베이커는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몇 년 후 다시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미국의 머큐리 계획에 참여하여 맹훈련을 마친 후 17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1960년 8월 스트레카와 벨카라는 개 두 마리를 비롯 G, 파리 등이
소련의 보스토크호에 탑승하여 하루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여행에서 생환한 생물체가 되었다. 하지만 스트렐카와 벨카는 지구 궤도를 네 번째 돌면서 발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불안감에 빠진 소련의 우주과학자들은 첫 유인 우주여행 계획을 하루에서 공전 한 바퀴로 축소했다. 같은 해 12월 프첼카와 무슈카라는 개들이 탑승한 소련의 우주선이 지구대기권으로 재진입하다가 전소되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곧 군비 경쟁이었고 군비 경쟁은 곧 기술 경쟁이었다. 그런 국제 질서하에서 소련의 유인 우주 비행은 미국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가뜩이나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로 소위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져있던 미국은 자존심의 회복과 위기감의 극복을 위해 미항공우주국을 설립한다. 1961년 5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60년대 안에 반드시 인류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기술 시위에 자극받은 이국의 히스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수차례의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이미 인류의 우주 비행은 미국이든 소련이든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게 그 무렵 전문가들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우주 비행을 마친 후 거구나 달에 착륙한 후 다시 무사귀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SF에서나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케네디의 성명 발표 이후로도 미국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었고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겨우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1966년 미국이 제미니 8호로 우주상공에서 우주선 도킹에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우주 경쟁의 선두는 뒤바뀌었다. 출범 당시 직원 8,000명, 연간 예산 1억 달러 규모였던 나사는 이 무렵 직원 40만 명의 거대 기구가 되어 있다.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30초 미국의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등이 달에 착륙했다. 인류가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많은 동물들의 희생으로 인간이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